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하와이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마을 안쪽까지 육박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재난지역 선포를 연방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환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용광로 속 쇳물 같은 용암이 대지 곳곳을 삼키고 있습니다. 섭씨 1100도. 무성했던 야자수들은 열기를 견디다 못해 늘어져 버렸고 여기저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시간에 평균 14m씩 흘러내려 마을 외곽 40-50m 근방까지 접근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900여 명, 320여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It's really scary. You got to be on alert. You got to be ready when they say, "Okay, you got 2 hours. You got to be out of here." 하와이 주정부는 재난지역 선포를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임시도로 건설에 나서는 등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용암의 속도와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We had seen a change in the flow rate advancement over the last day and a half, and we want to make sure they were ready. 1983년부터 활동해온 킬라우에아 화산의 용암은 지난 6월 말부터 분출되다가 최근 마을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지난 1990년에도 용암이 분출돼 주택 200여 채가 모두 불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지난 5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인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고보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시 탑승자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움직임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엔세나다를 향하던 한인 관광버스가 뒤집힌 건 지난 5월 24일. 버스는 찻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운전기사가 숨졌고 21명의 한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 당시 탑승자들 중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치료 이외에 어떤 치료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병원 치료에 대한 비용 청구서까지 받았다며 해당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대요. 다 거짓말이래요. 얼굴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뭐 옮겨주고 병원 비용 내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그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관광회사는 1,5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해 있던 3개 보험사 모두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1일 관광회사는 보험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보험회사들은 사고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 운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 한 3개에서 플러스 홀세일러, 브로커, 사무 다 엉킨 상태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일정하게는 풀어야 될 문제고 안 풀렸을 경우는 소송도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관광사 측은 당시 탑승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사고 이후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최대한 피해 보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 한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내용 증명과 청구 내역에 대해 회사 측 변호사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 한인들의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이를 수임한 변호사가 상대 경쟁 회사의 직계 가족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뉴욕시에선 30마일 제한 구간에서 25마일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관련 구간은 뉴욕시 전체 도로의 약 90% 이상에 해당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이제 뉴욕시에서는 기존의 시속 30마일 제한 지역을 25마일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 속도 제한 정책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뉴욕시의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The default citywide speed limit to 25 miles per hour. Starting November 7th. This November 7th, 2014, the speed limit throughout New York City will be 25 miles per hour. And we get drivers down to 25 miles an hour or below, we greatly increase the chance
of anyone surviving a crash. 교통 문제 전문가들은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의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출 경우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할지라도 생존율이 2배로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시속 25마일 이하로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뉴욕시 도로의 90% 이상입니다. Through our Public Information Office, social media outlets, the Department Vehicle website, we will promote the message of the 25-mile speed limit. 제한 속도 변경에 따라 시정부는 $50만 예산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약 3,000개의 교통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겨울 코트를 뜨겁게 달굴 미국 프로농구 NBA가 오늘부터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감독과 새 선수를 맞은 LA 레이커스도 명예회복을 외치면서 올 시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 패창가에서 있었던 레이커스의 공개 트레이닝을 통해 새 시즌에 임하는 팀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겨울 실내 스포츠의 향연 2014-2015 NBA 프로농구가 우승팀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NBA 판도는 제왕 르브론 제임스의 이적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 LA 레이커스도 올 시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 바이런 스캇이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즌 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Our main focus this year is on the defensive end. We got to get better on that end of the floor. Our guys have been putting in the work and the effort every single day in practice. So I'm very proud of them for doing that. 부상에서 복귀한 코비 브라이언트도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Long season. It's the challenge of staying healthy. Trying to get our team to play at a high level. 또 뉴욕과 휴스턴을 거쳐 LA 입성한 중국계 신예 제레미 린의 가세로 팀 전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입니다. Whether I start or not has become increasingly trivial to me. As I just really try to play well when I'm on the court. 새로운 진용의 레이커스는 지난주 패창가인 카지노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처음 연습 경기와 훈련을 공개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커스는 지난 2010년 이래 매년 정규 시즌 전 이곳에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다음 달 유엔의 새로운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처음으로 특별 보고관을 만나 북한 방문을 전격 제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정도라며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등은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새 대북 인권 결의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will join other countries so that the resolution duly reflects the important recommendations of the COI. 북한과 중국, 이란 등 우방국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나라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The anti-DPRK resolution concocted by the some forces that have stood against the DPRK and attempted to eliminate the social system of my country. 북한은 전날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을 만나 보고서의 객관성을 기해야 한다며 북한 방문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신 북한 인권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책임과 관련자의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atter of referral to the ICC. Those are parts of the text that to issue an invitation. 북한은 최근 자체 인권 설명회를 열고 자체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는가 하면 북한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 사법 처리 요구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페를랭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프랑스 작가가 수상했는데 담당 장관인 문화부 장관으로서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펠르랭 문화부 장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디아노의 작품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Votre livre préféré de Modiano? 펠르랭 장관은 이어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책을 읽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Non, j'avoue, hein, sans aucun problème, que je n'ai pas du tout le temps de lire depuis 2 ans. C'est vrai? Ouais, c'est vrai. 문화부 장관의 이 발언을 놓고 문화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와 문학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교양 부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가의 소설을 반드시 읽어야 하냐며 책을 읽는 게 장관의 업무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펠르랭 장관의 솔직함이 정치인들의 흔한 거짓말보다 낫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펠르랭 장관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올랑드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 장관 등을 거쳐 지난 8월 문화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